시사의 정석 2부는 투데이 인터뷰로 이어갑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의당 윤소아 의원은 지난달 기존 의료기사로 분류된 물리치료사의 관리체계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은 물리치료사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을 두고 의료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근희 회장 모시고 물리치료사들의 입장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금 제 옆에 이근희 회장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제 이야기 나눠볼 주제, 많은 분들이 좀 익숙하실 주제 같습니다. 저도 참 많이 받아봤고요. 제 주변에서도 많은 분들이 받고 계신데, 이 대한민국의 물리치료 많이 발전하고 또 많은 분들이 배우러도 오시고 해외에서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물리치료사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도 아직까지 계시죠. 정확하게 물리치료사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또 물리치료란 어떤 치료인지 설명 좀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예, 물리치료사는 주로 근골격계 환자나 그다음 뇌졸중 환자, 뇌성마비 환자들을 수치료나 전기치료, 광선치료, 또 손으로 하는 도수치료로서 환자를 회복시키는 행위를 하는 치료입니다. 네. 앞서 간단히 말씀드렸듯이 이제 물리치료사법이 제정안이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예. 저는 조금 생소한 법이거든요. 예. 이 물리치료사법이 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간단히 이야기하면 현재 의료기사 법률 등에 의해서 물리치료는 의사의 지도하에라는 용어로 지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 의사의 지도라는 말 때문에 의사가 있는 병원 내에서만 물리치료를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중증장애인이나 뇌졸중 환자들처럼 마비가 온 환자들은 네. 집에서 병원으로 오기가 상당히 힘든 상황이고 그렇죠. 특히 장애 아동 30만 명 중에 10만 명은 지금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증 장애인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께서는 물리치료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서 외국 사례처럼 네.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법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 법이 의사의 지도란 말이 의사가 처방을 해서 의사의 처방하에 물리치료사가 가정 방문을 해주면 환자들의 불편을 대폭 해소시켜 줄 수 있고 네.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도 다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혜택을 국민들이 보장받는 법이기 때문에 이번에 물리치료사법을 제정하려고 발의를 하였습니다. 네, 이제 의사의 지도에서 의사의 처방으로 처방하에 이제 환자분들을 방문을 직접 하셔서 치료가 가능하게 하는 법이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게 바뀌지 않으면 네. 현행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아. 하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저는 쉽게 이제 다니고 했었는데 또 이렇게 말씀을 들어 생각을 해보니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그동안 치료를 못 받고 받았을 싶어도 못 받았을 것 같다는 좀 네, 생각이 예. 듭니다. 물리치료사법이 시행되면 참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볼 것 같은데요. 정확하게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주변에서의 혜택으로 가장 큰 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물리치료사들이 물리치료 행위를 할 때 받고자 하는 대상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가정에서 병원으로 쉽게 이동 수단을 가지고 다니실 수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그렇게 이동 수단에 불편함을 느끼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 중증 환자들이 많고 네. 또 그 중증 환자들을 모시고 병원으로 가려면 누군가 보호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보호자가 한 분이 그 환자에게 매달려 있다 보니 네. 또 이동에 대한 소요 시간과 불편함 때문에 그 가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지금 현재의 상황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을 풀기 위해서는 결국은 물리치료사 법이라는 걸 통해서 이 지도를 처방으로 바꿔야만 그런 환자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이 법을 바꾸지 않으면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특수학교에서 다시 네. 말해서 장애인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장애 아동들 네. 특히 이동이 불편한 환자들 입장에서 학교에서 직접 물리치료를 받으면 되는데 이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특수학교에 물리치료사가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네. 현행은 무조건 병원에 와서만 치료를 받도록 해야 된다는 이 지도를 의사의 처방으로 바꾸면 네. 특수학교에서도 환자들이 바로 받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생들이 의사 생활을 많이 하다 보니 네. 스콜로시스라고 해서 청만증이 지금 현재 많이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그래서 물리치료사가 특수학교뿐만 아니라 보건교사로서 그 학교에 가서 척추가 더 측만이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방법들을 가르쳐 줌으로 인해서 진료비도 줄어들고 국가 재정도 줄어들고 네. 결국 그 애들이 그런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상황들을 미연에 방지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 참 좋은 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두고 왜 의료계에서 반발이 그렇게 심한지는 좀만 더 이따가 알아보도록 예, 하고요. 알겠습니다. 우선 더 궁금한 것이 이 장애 아이들을 비롯한 장애인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물리치료사 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10만 명당 지금 현재 조 사망률이 일반인은 530명이고 장애인들은 2,164명, 다시 말해서 4배가 높습니다. 네. 또한 10대 미만 사망률 10만 명당 일반인은 15.3명이고 장애인들은 580명, 다시 말해서 일반인보다 10대 미만 사망률이 10만 명당 37.9배나 많은 상황입니다. 네. 결국 이런 높은 비율이 어떻게 해서 발생됐냐면 결국은 뇌 손상을 받은 이런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신체가 점점 굳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호흡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치료법들을 미연에 방지 차원에서도 받지 못하고 병원에 오기도 힘들고 결국 가정에서 머물고 있으면서 그런 어떤 근육의 딱딱함으로 인해서 호흡을 잘 하지 못하고 결국 사망률로 이어지다 보니 네. 일반인의 15명보다 많은 580명이라는 이 숫자가 결국 일반인보다 38배가 많은 그 사망률을 일으키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정의 물리치료사들이 가서 이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해 준다면 네. 가족과의 이별, 사이별이 아니라 완전 사이별을 떠나서 마음 상처에 영원히 남을 수 있는 아픔을 그렇죠. 쓰다듬어주고 가족과의 행복을 더 누리는 시간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물리치료사법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네,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요. 특히나 이제 가정에 머물고 있는 환자와 이제 장애인분들도 그분의 가족분들까지 특히나 더 많이 지지를 하고 있겠네요. 그러면. 어저께 장애부모연대와 국회회관에서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국회의원들도 모시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모시고 장애 가족들이 주최를 하셔서 저도 참석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가정에서 가정방문 물리치료사가 왜 필요하고 가정에서 물리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이런 장애아의 사망률을 낮추고 또 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그럴 수 있는 그 치료를 받지 못해서 못 걷는 아동들이 치료를 받음으로 인해서 조기에 걸을 수 있는 상태까지 만들어진다는 것은 부모들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부모들이 전폭적으로 지원과 지지를 해주셨고 네. 그 장애 부모님들께서의 한 분은 또 어떤 바람을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현재 장애인 학교에 네. 물리치료사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현행법상 불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파견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학교가 3시 내지 4시에 끝마치는데 네. 그 위에 병원에 가면 병원은 문을 닫는다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저녁 시간이라 하더라도 물리치료사가 의사 처방으로 가정에 와서 치료를 해준다면 그런 불편함과 치료받을 수 있는 편리성 또 국민이 바라고 장애인 부모들이 바라는 400만 명의 장애인과 1000만 명의 부모가 바라는 것이니 제발 이 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적극 지지 설명까지 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추가로 궁금한 게 좀 있었는데요. 이 물리치료도 저희도 이제 병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먼저 이제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골든타임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물리치료가 필요하신 분들, 아니면 예. 뭐 거동이 불편하신 예. 분들이시든지 예. 그런 분들도 물리치료를 좀 조기에 빨리 받으면 더 빨리 나을 수 있고 말씀하신 대로 좀 더 빨리 걸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예. 있나요? 예, 많습니다. 크게는 근골격계라고 얘기하면 네. 뼈라든지 근육이라든지 인대라든지 텐던이라고 해서 근이라 아킬레스 근처럼 근이라든지 이런 조직이 있는데 손상을 당하고 난 뒤에 물리치료를 빨리 적용시키면 회복이 빠릅니다. 그런데 그 기간을 바쁜 이유나 병원을 찾지 않거나 물리치료를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만성화가 되면 그때부터는 통증이 계속 유발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일상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고 뇌에 손상받은 환자들은 네. 6개월이 골든타임입니다. 네. 뇌성마비든 뇌졸중, 일명 일반인이 이야기하는 중풍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손상당하고 난 뒤에 6개월 내에 집중적인 치료가 그 결과가 좋느냐 좋지 않느냐의 상황을 판가름이 나는 상황이 시간인데 그 시간들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에는 그 부모를 모시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다 보니 네. 노인들만 사는 경우가 많고 또 맞아요. 노인들 중에는 한 분 혼자 생활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런 분들이 신체에 손상을 받거나 뇌에 손상을 받고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고 그러다면 적절한 치료를 가정에서 받는 물리치료 행위가 불법이니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 결국은 사망으로 이어지든지 더 심한 상태가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국가에서 나가는 재정 지출이 더 많아지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렇군요. 예. 지금 그동안 현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좀 골든타임을 놓치고 피해를 입었을지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이렇게 좋은 법을 왜 의사협회, 의료계에서는 이렇게 반발을 하는 건지 그 이유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지금 현재 이 법을 내고 난 뒤에 의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재활의학과 의사분들이나 일반 의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법의 내용을 취지를 설명하고 법안을 다 보여줬습니다. 네. 읽어보시고는 이걸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개별 만나는 분들은. 네. 그런데 왜 반대를 하느냐. 전체적으로 이 법을 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데 의사의 처방 없이는 물리치료의사법에 들어있는 가정물리치료라든지 하지를 못합니다. 네. 의사의 처방하에 하겠다 했고 이 법안 발의가 된 윤상 의원께서 발의해 주실 때 법안 초안에도 개업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걸 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의료계에서는 이게 마치 물리치료사법이 통과되면 물리치료사가 의사 처방 없이도 독자적으로 개업을 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물리치료 법안도 읽지도 않고 네. 무작정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활의학과 의사협회 쪽에 네. 관계자분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내용을 명확하게 보시고 차후에 이야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그 내용을 보신 분들도 그런 우려가 없다면 이것은 정말 좋은 방안이다. 특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커뮤니티 케어라는 것은 네. 지금과 같이 가정방문 물리치료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사와 재활의학과 의사, 물리치료사가 떨어지지 않고 팀으로 가야만 성공하는 사업이고 네. 그 혜택을 받는 국민들은 많은 도움을 받는 부분이고 그것은 의협이라든지 재활의학과 의사협회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공감감 속에 성공적인 커뮤니티 케어를 완성하자고 재활의학과 협회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의사의 처방이라는 것이 바뀌지 않는다면 반대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저 역시 이것은 개업을 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환자를 위한 법이고 네. 또 의사와 재활의학과 의사와 물리치료는 떨어질 수 없는 관계이니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이다 말씀을 드렸고 그에 대해서 큰 공감을 얻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그런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시간이 지나서 서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면은 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걸 마치 지금 만약에 이걸 허락한다면 네. 나중에는 단독 개업을 할 것이라는 우려를 가지고 자꾸 반대를 한다면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면 의사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네. 수술을 하면 환자가 죽을 것이다 라고 보호자들이나 환자가 생각한다면 수술을 받지 못합니다. 그 수술을 받지 못함으로 해서 죽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의사들은 일반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와 마찬가지로 의사분들도 환자들에게 보호자들에게 그런 시선으로서 생각으로서 말씀하듯이 물리치료사법도 오픈을 하기 위한 전 단계라 미리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네. 의사 처방으로 인해서 물리치료를 시행하고 있는 이 제도가 국민과 그다음에 의사협과 물리치료사가 서로 공동 발전할 수 있고 이 나라 사회가 약자들을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그 순수한 마음으로서 국민에게 접근할 수 있다는 공익성을 가지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의료계 측은 작은 그런 불씨를 우려해서 더 많은 이제 희생을 좀 키운다라는 좀 말씀이신 거죠. 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네, 이제 물리치료사분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네, 예. 저렇게 해서 저게 되겠냐, 이게 효과가 있냐라고 좀 여쭤보시는 분들도 제 주변에서 많이 봤거든요. 예. 실제로 좀 물리치료사가 되는 그 물리치료 학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대학생분들이 배우시는 과정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3년제가 39개 대학, 4년제가 48개 대학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6,400시간의 그 교과 시간이 있고 그 교과목 내에는 해부 생리라든지 인체 해부학이라든지 물리치료 진단학, 물리치료 평가, 수치료, 광선치료, 전기치료 등 과목을 6,400시간을 배우고 네. 그리고 실지 그 종합병원이나 그 대학병원급에서 700여시간의 환자를 직접 치료하고 보고 케어를 하는 실습 시간을 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 졸업하기 전에 네.
국가고시라는 면허시험을 쳐서 합격한 사람만 병원에 나가도록 하는 엄격한 제도가 지금 구축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있는데 석사과정은 지금 현재 23개의 대학이 있고 네. 박사과정은 지금 11개의 대학에서 매년 130명에서 석사는 400명까지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번 주에 물리치료사인 제가 몽골 물리치료사 협회에서 초대로 해서 네. 몽골 물리치료사뿐만 아니라 의사까지 포함되어 있는 세미나에 제가 직접 가서 교육을 하고 물리치료사들 교육과 의사 교육 그리고 보호자 교육 또 내성마비를 직접 치료하고 그 효과를 그 장면에서 보여줬고 네. 몽골에서 방송국까지 나와서 취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몽골에는 우리 6.25 때 전쟁 고아가 있었는데 300명을 몽골 정부에서 보살펴주고 성장할 때까지 도움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대한물리치료사 협회에서는 300명의 몽골 내성마비 아동들에게 치료와 후원을 하기로 지금 예정되어 있고 이번 6월 달 구체적으로 지원 방안을 밝히고 다시 몽골로 가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네. 세월호 사고 때부터 각계각층에서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몽골이라든지 다른 나라에 가서 물리치료사가 치료 행위도 가르쳐주고 치료 기법도 전수해주고 환자 치료도 직접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는 봉사활동조차도 불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월호 사고 때도 맞아요. 환자분들이 아닌 일반 보호자나 가족들, 자원봉사자들에게 물리치료를 봉사활동하는 것조차도 의사의 지도가 없다는 이유로 하지 못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보호자들이 항의를 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봉사활동까지 못하게 하느냐라는 강력한 항의 속에 맞아요. 결국은 저희들이 6,400명의 인원들이 투입이 되었고 14,000명 정도의 대상자들이 그 물리치료를 직접 받고 그 현장에 대해서 고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위안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세월호 참사 참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아픈 예. 사건인데요. 그때 당시에 그 많은 가족분들과 관계자분들에게 그런 물리치료사 자원봉사자분들이 아주 많은 힘을 준 것이 아직까지도 좀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네. 우선은 물리치료 단독법 개정, 제정과 아울러서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또 있으시겠죠? 예, 있습니다. 네, 지금 어떤 게 현재 있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가정방문 물리치료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저희들 스스로 물론 604시간의 정규 과목의 시간 지수와 700여 시간의 실습을 하고 물리치료사 국가고시를 치고 합격한 사람이 물리치료사로 배출되지만 네. 실질적으로 공부와 임상 공부와 저희들이 환자 치료한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임상에 나와서 실질적으로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현재 3년제와 4년제의 학제를 4년제로 일원화시키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고등교육법도 지금 바꾸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래서 3년제에서 다 담지 못하는 내용들을 4년제로 모두 일원화시키면 더 높은 단계의 수준을 가지고 물리치료사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학제 일원화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들이 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좀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으시겠죠? 네. 네. 좀 어떤 말씀 드리고 싶은가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또 물리치료를 받아보신 분이나 집안에 중증 장애인이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이 계신 분들이라면 모두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감 속에서 우리가 물리치료사로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어제 장애아 부모 연대의 부모들께서 큰 박수를 보내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꼭 그렇게 통과되도록 힘을 모으시겠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척수장애인협회에서도 지지 성명도 내어주셔서 보도자료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들이 물리치료사법이 물리치료사를 위한 법이 아니라 국민과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가족과 장애인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국민들을 위한 법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또한 그 내용이 맞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이러한 물리치료사법이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이번 12월 달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물리치료사법이 그동안 음지에 갇혀있던 많은 환자분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저도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이근희 회장님과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